김건희 여사에게 샤넬백 선물 등을 건넨 혐의를 받는 통일교 전 본부장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도 1억 원대 불법 정치 자금을 전달한 정황을 특검팀이 포착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한학자 총재에 대한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넘긴 윤핵관 인사 역시 권 의원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양빈연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건진 법사에게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구속영장엔 통일교 측이 권성동 의원과 건진 법사에게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했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특검은 권성동 의원에게 건넨 불법 정치자금을 1억 원대로 보고 있습니다. 윤 씨에게 한학자 총재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전달한 윤핵관 역시 권성동 의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가 알려주는 윤핵관이야. 이렇게 내가 보고 있는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의 접점은 여러 차례 제기돼 왔습니다. 2024년 6월 권 의원은 윤 씨 재단이 주최한 코리아 드리머 페스티벌에 참석해 축사했습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곤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통일교 관련 단체 천주 평화연합의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 참석을 권유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선 윤 씨와 건진 법사가 권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당시 건진 법사와 윤 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확보했습니다. 윤 씨는 2022년 11월 건진 법사에게 윤심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라고 물었고 건진 법사는 변함없이 권이라 답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서 통일교와 그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JTBC 양빈연입니다. JTBC는 이 의혹의 핵심 인물, 통일교 전 본부장 윤모 씨를 단독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윤 씨는 2022년 대선 직후 윤 전 대통령과 독대할 수 있었던 건 건진 법사가 아니라 다른 제3의 라인을 통해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3의 라인이 정치인을 의미하는 건지 불법 자금 의혹이 불거진 권성동 의원이 관련된 건 아닌지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자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2년 5월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 씨는 교단 행사에서 대선 직후 윤석열 당선인을 독대했다 주장했습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독대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독대 한 달 뒤인 2022년 4월부터 윤 씨는 건진 법사에게 고가의 김건희 여사 선물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총 2천만 원에 이르는 샤넬백 2개와 6천만 원이 넘는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 등입니다. 윤 씨와 건진 법사가 400여 건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도 포렌식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윤 씨는 구속 전 JTBC와의 인터뷰에서 건진 법사는 내가 대통령을 만난 것도 몰랐다며 라인 자체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를 만들어낸 라인이 있는데 이는 건진 법사가 아닌 제3자였다는 의미입니다. 윤 씨는 이어서 건진 법사는 대선 이후에야 우리 쪽 한 기관장이 소개해서 알게 된 것이라 말했습니다. 윤 씨가 여러 의혹에 대해 직접 언론에 설명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통일교의 로비 창구가 건진 법사 외에 정치권에도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겁니다. 통일교와 건진 법사 의혹에서 그간 윤 핵관이 지속적으로 언급된 바 있습니다. 앞서 통일교가 2022년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겠다는 기조를 세우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혹이 나온 바 있는데 당시 윤 씨는 통일교 간부 회의에서 새 정권과 도움을 주고받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도움을 받는 쪽은 우리가 굉장한 조직에 도움을 받았다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게 제 전략입니다. 대선 이후 건진 법사를 만났다는 윤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같은 논의 역시 제3자를 통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검은 윤 씨가 각종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할 때 건진 법사가 아닌 다른 정치권 인사를 통한 정황을 포착한 상태입니다. 내가 처음에 라이팅 행사를 했어. 그래야지 당선인 쪽 윤핵관 의원들 만나고. 네,
처음에 들으신 건 통일교 관련 수사 첩보를 자신에게 알려준 게 윤핵관이었다고 말하는 내용이고요. 네. 이 두 번째로 들으신 건 본인이 YTN 인수를 시도했는데 그걸 위해서 윤핵관들을 만났다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 윤핵관이 누군지 그리고 실제 커넥션이 있었는지를 특검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자연 기자가 조금 전에 이 윤 씨를 구속 직전에 이 단독 인터뷰한 내용을 보기도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윤 씨가 윤 전 대통령과 1시간 독대를 할 수 있었던 게 건진법사가 아니라 다른 라인을 통해서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정치인을 의미하는 건지 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인 거죠? 네, 일단은 그럴 가능성이 정치인일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네. 윤 씨 구속과 함께 사실 권성동 의원이 부각된 건 예견된 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원내대표에 당선시키려고 이 건진법사랑 논의한 대화가 이미 공개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건진법사가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로비라든지 이런 국힘 전당대회 개입 시도 이런 것들을 윤 씨와 건진법사가 함께 한 건 사실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윤 씨 본인 주장에 따르면 이 건진법사를 통하지 않은 또 다른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라인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라인이 그 앞서 언급된 그 녹취에서 나온 그 윤핵관인지는 아직까지는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이 특검팀은 또 윤 씨의 수첩도 확보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수첩을 보면 이른바 윤핵관 의원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그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윤 씨 수첩에는요. 2022년 11월에 윤 씨랑 건진법사의 식사 자리가 있고 여기에 권성동, 윤한홍 의원이 배석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걸로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된 두 의원은요.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 또 통일교 측도 윤 씨가 회의 등에서 수첩을 쓴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씨는 JTBC와의 통화에서 이게 수첩으로 알려지긴 했지만요. 다이어리 혹은 일기장에 가깝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설명을 했는데 한 칸이 가로 4cm, 세로 2cm 정도의 크기여서 그 매일같이 짧게 기록할 수 있는 구성이었고요. 이게 4년치 분량인데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을 나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걸 바탕으로 특검이 윤 씨 진술을 받고 있고 또 그 내용이 여기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윤 전 대통령과 통일교 인사가 어떻게 독대를 하게 된 건지 그 독대가 어떻게 이루어진지에 대한 과정을 또 수사로 밝혀내야 할 걸로 보여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은 그라프 목걸이가 정말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의 독대를 성사시켰다는 라인이 누구인지 이런 부분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이 권성동 의원과 관련해서도요. 정치 자금 받은 게 사실인지를 넘어서서 정말 돈이 넘어갔다면 그게 권 의원 개인을 지원한 것인지 아니면 최종 목적지가 따로 있었는지 이 부분은 특검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통일교 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이분이 이제 어제 구속이 됐는데 이거 큽니다. 제가 커요. 봤을 때는. 커요? 네. 제가 뭐 이렇게 구속영장에 대해서 김계한이나 이런 사람들 기각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 계속 기각이 되면 수사가 어려워지는 게 김 빠지죠. 김 빠지죠. 특히 이제 윤영호 영장이 이제 어젯밤에 발부가 됐고요. 네. 오늘은 이상민입니다. 행안부장관. 중요한 네. 사람이 이제 있는데 네. 이렇게 영장이 발부가 되잖아요. 어. 체념을 합니다. 그 체념은 뭐냐면 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벌써 하나를 불어버렸죠. 1억. 권성동이 1억. 수억 원, 1억, 2억 정도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 이유는 당연합니다. 내가 구속된 상황이고 통일교하고는 관계도 없는 거고 누구한테도 발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거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술술 부를 것이다. 제가 장담하건데 계속 불 겁니다. 생각나는 거 다 불 거예요. 그래서 불면서 이제 이 정도 불었는데 나 좀 봐줄라나? 이 정도 불면 봐줄라나?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권성동이니까 큰 거 아니겠습니까? 더 큰 걸 갖고 있을 거예요. 아마 본인 마음속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한 3등 정도 불고 1등 키든 카드는 정말 피크 가서 볼 거예요. 기소 대기 더 있다. 더 있을 수 있지. 엄청 있죠. 엄청 있습니다. 권성동은 시작이다. 권성동 시작이다. 너무 약한 거 되면 안 되니까. 적절한 거 한 3등 정도 되는 거 자기 갖고 있는 카드 중에 가지고 온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앞으로 더 나올 것이다. 근데 액수가 구체적이니까 네. 이게 이제 한학자 씨 그 원정 도박 관련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적용하면서 이제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게 권성동 의원을 지목해서 했고 그 대가로 1억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권성동 의원은 아니다. 네.
극구 부인하고 계시는데. 권성동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맞아요. 의원, 제가 예. 저 받았어요. 이렇게 말 안 아, 하겠죠. 그런 사람이 당연히. 어디 있어요? 사실 1억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겠죠. 당연히 부인하시겠죠. 이게 권성동 의원의 이름은 처음 나온 게 아니죠. 통일교 그죠. 측에서 당시 이전에 이제 그 윤석열 초기에 집권 초기에 그 국민의힘 당 대표로 누구를 밀어야 될 것이냐라는 네. 얘기를 나왔을 때 권성동이다. 네. 그래서 통일교 신도들을 네, 가입시켰다라는 맞아요. 그런 얘기들을 했고 녹취록까지 관련 녹취록까지 나온 상황이었고 그런데 왜 권성동이었을까? 그리고 권성동을 미는 과정에서 왜 통일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싶었더니 2022년에 그 일까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윤영호 전 본부장이 굉장히 저도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세계본부장. 이 사람이 사실 저 그라프 목걸이 그리고 네. 샤넬백 전달하는 일을 맡았었고 그리고 캄보디아와 뭐 YTN 인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청탁하려고 했다는데 본인이 주도했지만 사실 결정권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달자예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여지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드러나고 나서 통일교 측에서 윤 전 본부장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하면서 꼬리 자르기를 잘했죠. 시도를 했어요. 네. 근데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었던 거죠. 너무 큰 걸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통일교 측에서 그렇게 자르겠다라고 제명하겠다고 징계를 결정해 놓고도 윤 전 본부장에서 나 다 터뜨리겠다라고 하니까 징계를 집행을 못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또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학자 지금 총재까지도 이어진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한학자 중간까지예요. 라인이니까.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윤 전 본부장이 나 사실대로 다 말했는데 왜 구속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조심스러운 추측이지만 신변 보호를 위해서라도 구속시켜야 될 필요성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통일교 지금 총재를 그러네. 조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홀리마다. 예. 예. 지난번에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했을 때도 사람들 깜짝 놀랐어요. 야, 여기를 압수수색을 해? 그러니까. 그리고 그쪽에서도 압수수색 들어온다 그랬을 때 성전을 치르겠다고 했어요. 통일교 본질을 네. 들어간 건 처음이죠, 사실. 근데 총재를 특검이 조사를 한다?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래서 저는 완벽히 키맨일 거고 그래서 또 이 사람이 알고 있는 부분을 들어가 있으면서 동시에 신변보호 필요성도 있지만 들어가서 정말 뮤주얼 고주얼 아니 이게 물어볼 게 얼마 YTN 인수사업 뭐 캄보디아 있지 다 뭐 이 지금 사람이에요? 저 권성동 대표 만들려고 하는 부분에 정치자금 관련 있지 그다음에 수사 무마 부분 있지 또 그 수사 무마했던 쪽이 강원도 춘천이에요. 권성동 의원이 강원도 지역에 또 맹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 상황상 또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 이 사람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전 명태균보다 지금은 이 사람이 더 관심이 가요. 볼만 볼수록 본인은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나는 그냥 하락하니 했다. 이것도 했어요. YTN도 다 했어요. 뭐 이럴 거예요. 내가 뭔데요? 통일교 시키겠지요. 전달만 했어요. 이렇게 갈 거예요. 이따 가서 샤넬 반클리프 아펠만 있을까요? 뭐 이렇게 네. 얘기하지 않을까 이분이? 다른 보석 보여드릴까요? 다른 뭐 이럴 수 거 있다니까요. 에리메스는 없을까요? 뭐 당연하죠. 이러면서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럼 특검이 야. 뭐 그거 있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윤 전 본부장은 그동안 언론 접촉을 피하며 관련 의혹에 함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통일교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전 본부장과 아내인 이모 전 통일교 재정국장을 함께 출교하기로 결정하면서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윤 전 본부장과 가까운 통일교 내부 인사는 MBC에 선물은 청탁과 무관하다면서도 이번 통일교 출교 조치는 꼬리 자르기다. 윤 전 본부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최근 통일교에 내용 증명도 보내 징계 결과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하고 언론을 통해 대응도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통일교는 윤 전 본부장 개인 일탈이라며 의혹에 선을 그어왔습니다. 윤 전 본부장과 통일교 사이 균열이 생기며 폭로전이 벌어질 조짐이 보이는 겁니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윗선의 지시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특검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순방 다음 달인 2022년 12월 17일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큰 그림 함께 만들어보자며 산업은행과 히림을 언급했고 전 씨는 금융권은 윤한홍 의원이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흘 뒤 윤 전 본부장은 캄보디아로 가 훈센 당시 총리를 만났습니다.
훈센 총리는 통일교가 캄보디아에 추진 중인 메콩 평화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을 이어가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 한도액을 2배 이상 늘린 이유였는데 MBC 취재 결과 당시 통일교 재정을 총괄한 총무처장 조모 씨가 캄보디아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교는 이후 정부의 공적개발 원조를 활용한 캄보디아 사업을 구체화했고 이듬해 한학자 총재는 직접 캄보디아에서 이 사업을 거론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문명권 시대의 창설을 얘기하였습니다. 훈센 수상의 적극적인 협조로 창설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한학자 총재의 지시로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를 통해 김 여사에게 선물을 주고 그 대가로 캄보디아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청탁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학자 총재를 출국 금지한 데 이어 한 총재의 비서실장 등 최측근들을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교 측은 총무처장이 함께 간 건 맞다면서도 교단과 관련 없이 윤 전 본부장 개인적으로 진행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일단 윤 전 본부장이 건넨 샤넬백 2개가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샤넬백을 받아 직접 교환한 정황이 포착된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경옥 전 행정관을 이번 주말 다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건진법사와 유 전 행정관 그리고 윤영호 전 통일교본부장을 각각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조선일보 보도 내용 중에 그러니까 통일교가 이제 뭐 여러 청탁을 했다라는 얘기들은 있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22년 초에 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권성동 의원에게 대통령 후보를 위해 사용해달라라는 취지로 현금 1억 원을 제공했다라는 혐의가 있다는 거고요. 네. 특검에서 이 내용을 수사 중이고 이 내용이 윤영호 씨 구속영장에 적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돈을 준 사람은 확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권성동 의원은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 없다라고. 그러면은 이 내용은 좀 맥락을 보자면 그 윤영호라는 사람의 부인이 이 통일교 세계본부라는 곳에 재정을 담당하는 국장이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부인의 전화기에서 22년 1월 5일에 현금이 가득 담긴 상자를 찍어놓은 사진이 있었다는 거고 특검에서 이것까지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이 1억 원이 윤영호 씨의 바람대로 대선 후보를 위해서 쓰였다면 이거는 뭐 권성동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캠프 전체 문제예요. 영향이 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윤석열의 문제고요. 왜냐하면 예. 그냥 준 게 아니라 권성동은 그냥 경유처였다는 식으로 진술했거든요. 예. 윤석열 우리 후보 선거 치르는데 도움되게 이 돈 쓰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가 거짓말을 할까요? 안 받았다는 권성동. 그리고 언제 사진까지 이렇게 찍어놨고 내가 재정국장이라서 돈을 만지는 지위에 있었고 그리고 이 돈을 갖다 줬다.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가 언급했던 거는 대선 자금으로 쓰라는 거였다. 누가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법원과 검찰이 말했습니까? 그리고 메모를 구체적으로 그 돈을 줄 때마다 다 정리를 해놨다는 얘기라서 이제 준 사람의 그런 확고부동한 진술과 이 간접적인 증거죠. 정황 증거들이 있으면 이건 이제 인정이 되는 바이고 지금 그거보다 더 큰일 난 게 명태균 씨가 오늘 조사받으러 들어가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오세훈 서울시장 출정식 때 권성동 의원 참석했다. 근데 그 권성동 의원이 강남구청장 조성명 씨한테 내가 너한테 공천 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신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고 말한 기억이 난다. 이게 이제 명태균 씨가 오늘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직접 보거나 들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권성동 의원의 그 발언 너 공천 내가 줬어라는 발언을 들은 누군가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다라는 근데 걸. 명태균 씨가 이 정도로 말했으면 사실 자기가 보고 들은 얘기인데 지금 이제 괜히 딴 얘기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 조성명이라는 강남구청장 지금까지 얘기는 이준석 의원과의 공천 관여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인물인데.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도 뭐 여러 가지 그 명태균 게이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방선거에 여러 공천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한 바가 있을 것이고 그 중에 대표적 케이스로 거론됐던 사람이 경선에서 컷오프 됐던 사람 그리고 5위권에 있었던 사람이 1위 후보를 밀어내고 여기 후보가 됐고 심지어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
공천 내가 해준 거야라고 말한 사람이 권성동이다. 이건 명태균 씨의 워딩입니다. 주장이죠. 예. 복잡해지네. 뭐가 끊이지가 않네요. 예. 명태균 씨의 이 발언은 또 진위 여부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또 권성동 의원한테도 물어봐야겠죠. 네, 확인해야죠. 그러면 뭐 어떻게 대응을 할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부인하겠죠. 부인은 한다고 할 것 뭐. 같고 그리고 지금 이 타이밍들 있잖아요. 그 윤영호 씨가 왜 3월 22일인가 날짜까지 특정하면서 윤석열과 독대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건진을 통해서 한 독대가 아니다. 제3의 인물을 통해서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그 청탁의 창구가 여러 군데였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 제3자가 윤핵관들이랑 누구예요? 이제 개척이 됐고 그 다음에 또 개별 활용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이게 한 번 뚫리면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파생되기가 쉽죠. 한 명을 딱 잡아놓으면은 이제 명함 돌릴 수 있고. 그래서 건진이 그러면서 아닌 가깝다. 그 말씀하신 그 이제 제3의 많고. 창구라는 데가 어디겠느냐 그랬더니 제일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게 이제 윤핵관 라인을 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권성동 의원 얘기하다 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통일교 행사에 뭐 축사를 한다든지 이맘때쯤에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권성동 의원 뭐 수사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언제 어떤 타이밍이 될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사회자가 말 다 합니까 그래? 그러면 저 지금부터는 이제 종교 타임 가죠. 아니 나는 모르니까. 아니 저희 되게 그 듣다 보니 시간 다 학원 강의 듣는 느낌도 조금 있죠. 되게 정리 잘해 주시니까. 사실은 저희 그 뉴스 다이버 보고 계신 뉴스 다이버들은 이 뉴스를 거의 다 아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리마인드 해주신 예, 거예요. 리마인드 하면서 예. 그리고 여기 함께 해주시는 패널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하세요. 아니 그런데 뭐 저 논설 의원님 오늘 모셔가지고 말이요. 예. 왜 불렀는지 좀 우리가 그 좀 이렇게 자꾸 기회도 드리고 그래요.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오늘 저는 괜찮습니다. 팬티 이슈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랬나? 아니 그러면 지금 여쭤볼 게 팬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수치스럽다고 하셨어. 저는 위자료 소송이 시작되면 같이 동참을 적극. 이것만 그 정도의 수치심을 느꼈다 나도. 우리 노 변호사님이 한번 앞장을 해봐주세요. 근데 방송에 나오는 변호사분들이 다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이 통일교 문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2022년에 그 도쿄지검하고 나고야지검이 수사했던 일본 자민당 스캔들하고 거의 빼박 상태로 예. 자꾸 굳어져 가고 있어요. 저번에 그 말씀 드릴 때만 해도 이 통일교 집단 입당 문제는 가시화가 안 돼 있었는데 거론되기 전이었고. 지금 벌써 나오는 얘기가 달라진 게 집단 입당인데 예. 그게 바로 저기 일본 자민당을 통일교가 먹고 들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도쿄지검에 특별 요청을 해서 거기 수사 노하우를 좀 참고해야 아니 지금 돼요. 이 얘기해 주시는 건 이제 아베 그 전 총리 시절의 이야기인 거죠. 아니죠. 그리고 아베 암살 뒤에 기시다. 그러니까 사망하기 전까지는 통일교하고 그 자민련이 굉장히 좋았던 거 아니에요. 자민당. 자민당이에요. 자민련이래 참. 그 좋았던 것이 아베 사망 이후에, 그러니까 암살된 밝혀진 이후에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그때 지금 말씀하신 뭐 도쿄, 나고야 뭐 이쪽 지검에서 수사하고 그렇죠. 일본 정계를 발칵 뒤집었던 일인데 그리고 통일교라는 게 일본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위상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거기까지는 아니었던 거 아닙니까? 그 전에 거론됐던 건 신천지였어요. 아니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그 통일교 뉴스를 보면 이게 전부 대선 때 얘기가 많습니다. 대선 때하고 정권 출범 당시. 그런데 일본의 수사 대상 기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2022년 이때에 아베가 암살당하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러면서 수사가 된 거하고 이 시기가 문제가 된 시점이 다르지 이루어진 시점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한일 양국에서 같은 주체가 비슷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정치 사업화를 촉진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교의 정치 사업화 이 현상이고 또 종교 간의 경쟁이 붙었다는 거죠. 예. 통일교가 뛰면은 신천지도 뛰고, 세이브 그렇구나. 코리아도 뛰고, 전한광원 목사도 뛰고, 벌써 몇 명입니까 이게?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뛴다는 그 종교 세력들이 한 정당하고만 거래를 지금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거기 당대표 후보로 나와 있는 사람들도 뭐 종교가 좀 캐릭터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전한길이라는 인물이 유튜브에서 주장했던 바르대로라면 뭐 10만 그 당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고 그 세력이 그만큼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의 어떤 의사결정이나
뭐 당대표 선출이나 아니면 최고위원 선출이나 이런 것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아니, 그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크게 보면은 세 가지였습니다. 그 정치 자금 제공, 그 다음에 집단 입당, 그 다음에 선거 운동. 요 세 가지가 저 일본에서 벌어진 일인데 172명의 자민당 의원이 돈을 받아가지고 결국 기시다 내각이 이것 때문에 몰락한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그 엄중함이 지금 우리한테도 이제 상륙이 된 걸로 봐야 된다. 지금 수법들이 비슷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 알겠습니다.